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3문제 기출 보객기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8회 9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친구 을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계약맹신탁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2017년 10월 17일 병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을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 사안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옳은 것인데 먼저 이게 소위 계약맹신탁이라고 했죠. 계약맹신탁. 자, 그러면 누굽니까? 갑이 신탁자죠. 갑이 신탁자고요. 그 다음에 을이 수탁자입니다. 을이 수탁자고 그 다음에 매도인이 병이네요. 병이 매도인이 되겠습니다. 병이 매도인. 이런 사안인데, 자, 기억 갑과 을의 위 약정은 무효다. 명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명신탁 약정은 항상 무효입니다. 다만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명신탁 약정이 항상 무효인데 예외는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없다면 유효하고요. 그 외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은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았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다. 병이 알았다면 을 명의로 등기는 알았든 몰랐든 명신탁은 무효고요. 만약에 병이 몰랐다면 선이라면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죠. 알지 못한 경우라도 명신탁, 갑과 을 간의 명신탁은 무효고요. 다만 알지 못한 경우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니은 틀렸습니다. 명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병이 알았든 몰랐든. 디귿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갑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을이 취득하죠. 을 수탁자가. 그래서 틀렸고 리얼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안 경우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했는데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틀렸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억만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은에 보면 갑 신탁자와 을 수탁자의 약정을 매도인 병이 알지 못한 경우라도 명신탁은 무효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갑 신탁자와 을 수탁자 약정을 병 매도인이 알지 못한 경우 을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등기는 무효인데 알지 못한 경우, 매도인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리얼에 갑신탁자와 을수탁자의 위 약정을 매도인 병이 안 경우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제3자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유효하게 등기가 유효합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하여 옳은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내용이죠. 공정인으로부터 확정일자 받을 수 없다 했는데 공정인 사무소에서 등기소, 등기가,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갑은 을에게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갑이 누굽니까? 갑이 주인이죠. 을이 세입자고요. 따라서 틀렸네요.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갑은 해지 통지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없다라고 해서 X고요. 5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기간 중 그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예, 감액 청구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정액 청구는 상한선이 있죠. 정액 청구는 20분의 1입니다. 최대. 물론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액 청구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번은 동주민센터, 공정인사무소,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2번은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도 적용되고요. 3번은 세입자, 임차인이 해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4번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모두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번 정액은 5% 상한선이 있지만 감액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5% 초과해서 감액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고용신고 신규칙 8조에 보면은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의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틀렸네요. 보조원은 자격증 없잖아요.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 확인 요청해야 되고요.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조원은 실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직무교육 받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교육제도 5개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4번 개업공개사는 소속공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아닙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30일 X고요. 그 다음에 5번 외국인을 소속공개사로 고용한 경우에는 자격 증명하는 서류 첨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하는데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근데 2번은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 요청하는 것은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가능하겠죠.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은 자격 확인 요청하지 않습니다. 3번 보조원은 직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